한 주 동안의 K리그 소식을 모아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강지연, 소준일, 황덕현의 축구 살롱. 자, 오늘도 축구살롱 주간 이슈 순서로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저 요즘 이 주간 이슈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네. 그 뭐 소준이의 주간 이슈예요, 황덕현의 주간 이슈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지분을 놔두고 자시고 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황모 씨께서 이게 본인 거다라면서 이제 지난주에 좀 그 알박기라고 하죠. 예. 알박기요? 뭐 그런 걸 좀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런 행태를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해온 게 누구냐. 지분을 보라. 접니다. 제가 많이 했어요. 되찾아오겠다? 그렇죠. 예, 소준일의 주간 이슈 오늘은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전할 소식이 많습니다. 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역시 관중 입장이 조만간 허용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맹 홍보팀에서는 문체부 발표를 검토한 뒤에 관중 입장 시작일과 또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일단 밝혔는데 네. 아직까지 명시가 되진 않았고 예상을 하기로는 11라운드 정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30%에서 40% 정도의 그 수용 인원 전체에 그 정도의 규모를 받게 될 것이고 전후 좌우 한 칸씩 띄어앉고 온라인 예매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방역 시스템 역시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역시나 우리가 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축구장이 다시 한번 그 코로나의 새로운 진원지가 돼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역에 최대한 좀 신경을 쓰면서 재입장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인천의 임완섭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네. 인천이 2무 7패로 최하위 그리고 K리그 1에서 유일한 우승팀으로 남게 됐는데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물러나게 됐고 예. 사실 이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유상철 명예감독이 다시 한번 현장에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항암 치료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상철 감독이 좀 현장 복귀에 대한 그런 열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치 쪽에서 좀 말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임중용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맡게 되면서 남은 시즌을 치르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됐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 상무가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연고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렇죠. 이 연고지, 다음 연고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게 또 역시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네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김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 김천. 예, 경북 김천시가 6월 30일에 프로축구연맹에 올 시즌을 끝으로 상주를 떠나게 되는 상주 프로축구단을 유치를 하고 또 김천 종합운동장을 홈 경기장으로 해서 당장 다음 시즌부터 K리그에 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잘하면 이 김천 상무가 되겠네요. 아마도 다음 시즌에는 김천 상무로 우리가 상무팀을 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 네 번째 소식.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축구살롱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소식인데 세징야 선수의 귀화에 대한 의지가 요즘 핫한 이슈죠. 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5년 동안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일반 귀화 요건은 다 충족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도 세징야 선수가 한국어를 듣고 간단한 장난도 치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정도는 되지만 네. 이게 아직까지 능통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인강도 듣고 있고 좀 과외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세징야 선수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론도 호의적이고 그리고 대구 구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세징야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면 역시 축구 팬들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네네. 현재까지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역시 전북 현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스타보 선수, 이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였는데 이 선수가 온다 만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선수가 한국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는 사실이 코린치안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전북 현대가 이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 최전방 공격 라인을 조금 더 보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 선수 말고도 역시 또 바로우 선수는 또 측면 윙 자원이거든요. 이 선수 역시 모두 바로우 선수 역시 한국에 들어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또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북현대에서 이렇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면 올 시즌의 대권 역시 전북현대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그 팀 전력에 있어서 양질의 용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이 수원 삼성의 팬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소식일 것 같은데 홍철 선수가 울산현대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역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선수단의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고 투자도 좀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철 선수가 정말 중요한 선수인 건 맞는데 이 선수를 이적시킴으로 인해서 좀 이적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 삼성 쪽에서도 홍철 선수를 좀 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역시 오피셜로 발표가 된다면 이거 났어요, 오피셜. 아, 났어요? 네. 네, 아. 우리 그 녹음하기 직전에 네, 바로 예, 직전에 나왔어요. 기사로 아. 나왔습니다. 아, 제가 그걸 또 미처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홍철 선수 오피셜 났답니다. 예. 오피셜 났기 때문에 이제 또 전북 현대와의 경쟁에서 다시 한번 좀 고삐를 잴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울산은 그 왼쪽에는 홍철 선수, 오른쪽은 김태환 선수, 그러니까요. 국대 자원을 네. 그렇죠. 쪽에 거느리게 되는 것이네요. 네, 전북과 울산의 우승을 향한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예, 올 시즌 K리그를 또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어떠셨어요? 소준일의 주간 이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빠른 소식, 오피셜. 역시 주간 이슈는 황덕현이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이게 양의 차이 이런 거에서 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정말 맞아요.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이를 갈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일을 갈진 않았고요. 그냥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나왔는데 황덕현 씨가 지난주에 너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용이 너무 허술했다. 아이고, 뭐 약간 날로 먹은 거죠. 네. 여러 가지가 좀 허술한 사람이잖아요. 네. 저희 그래서 나중에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생일 주간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허술한 부분을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네. 거를 제가 또 사왔거든요. 뭔가요? 네, 좀 영양제를 사왔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그 축구 살롱의 또 핫 이슈. 네. 예, 강지연 신내렸다. 그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 지난 방송 그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저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 강전 네네네. 씨도 그렇고 저기 황모 해설위원에 대한 반응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추갈못이라고. 어떤 추갈못이 네. 광주가 이긴다 그랬다더라. 네. 이게 누구냐? 이번 주말에 열리는 경기 프리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4일 토요일에는 울산과 인천, 강원과 부산, 그리고 수원과 서울이 맞붙게 되겠고요. 다음 날인 7월 5일 일요일에는 상주와 전북, 광주와 대구, 그리고 성남과 포항의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6경기 중에서 오늘은 또 어떤 경기를 좀 자세하게 예측을 해볼까요? 저희가 준비를 한 경기가 수원과 서울, 뭐 슈퍼매치 해야죠, 당연히. 네. 아. 서울 이랜드와 수원 FC의 경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위험 발언인데요? 편집입니다. 이거 무조건 살려요. 네. 뭘 살려요? 내보내야 돼. 이거 살려야 한다. 진짜. 와, 진짜 이제 악플 엄청 날리겠다. 네, 여러분, 아니, 이러니까 사과를 하고 다니시죠. 네, 여러분의 농담이었고요. 슈퍼매치, 지상 최고의 매치죠. 네, FC 서울과 이 수원 삼성. 이제 수원의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예. 양팀 모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근 5경기 흐름이 수원 같은 경우는 1승 1무 3패, 그리고 서울은 2승 3패입니다. 승수는 서울이 하나 더 많지만 이 3번의 패배 중에 2번이 대패가 있었습니다. 대구전에서 대패를 했고 전북전에서도 1대4로 대패를 했고요. 네. 양팀의 상대 전적은 32승 23무 34패로 수원이 근소하게 좀 열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1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9승 7무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2015년 4월 5대1 대승 이후에 계속해서 무승.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한 그 연결고리를 좀 끊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네네.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선수들의 무게감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브리그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팀 전력이 전체적으로 약화된 감이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회에 걸맞는 수준의 선수들을 수혈하는 데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큰 문제점은
이 팀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위닝 멘탈리티가 많이 좀 옅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홍철 선수가 또 이적을 하면서 주축 선수를 지키는데도 실패를 했고 네. 지난 시즌 득점왕으로 활약했었던 타가트 선수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죠. 네. 그렇죠. 9경기에 나와서 한 골을 기록 중이고 이 이임생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듯이 타가트 선수가 사실 이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잘 풀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좀 극심한 부진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 수원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더군다나 수원은 아직까지도 염기훈 혹은 김민우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상황을 좀 잘 대변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 전체적으로 수원의 스쿼드를 놓고 보면 뎁스가 너무 얇습니다. 주전과 비주전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임생 감독 입장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고 싶어도 이걸 좀 원활하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자, 그리고 서울을 좀 살펴보면 동계훈련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습 경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 시즌 전에는 서울이 올 시즌을 상위권으로 마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의견들 많았잖아요. 저 역시도 3위를 예측을 했었는데 책에 남아있죠. 네, 책에 남아있죠. 네, 박제입니다, 그건. 네,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 사람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는 거죠, 네. 이제. 네. 자, 어쨌든 3위 예측을 했었는데 굉장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은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험 있고 수준 높은 센터백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한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윤영선 선수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윤영선 선수의 영입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선수가 수비진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오스마르 돌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네. 자, 그리고 서울이 이제 공격 시에 센터백과 윙백이 함께 올라가면서 공격 가담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올라갔을 때 상대에게 역으로 카운터를 맞게 되면 이게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이러한 전술적인 컨셉을 계속해서 좀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이런 부분은 최영수 감독과 F서울 선수단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동진 선수가 이탈한 빈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아, 맞아요. 이 선수가 그 포변을 한 이후에 나름 쏠쏠하게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패시치에게 기대를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기대 이하의 폼을 보였고 박주영 선수도 예던 같지 않은 가운데 이 박동진 선수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아드리아노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될 네.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 뭐 이를 제외하고라도 뭐 기성용 선수의 영입 이슈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지만 리얼돌 사태 등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이 경기 내적인 것을 떠나서 이런 뭐 내외적으로 상당히 올 시즌 좀 고침이 많은 서울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신다고요? 이게 핵심이네. 네. 저는 그래도 서울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인천을 잡기도 했었고 뭐 승수도 수원에 비해서는 좀 높은 점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원정이라도. 싶습니다. 네, 원정이라도. 네. 그리고 뭐 네. 최근까지 이어온 기세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번 경기 이기면 이제 17경기 무패거든요. 네. 뭐 비기거나 이기면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울 쪽으로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그 두 분은 예측 안 하시나요? 저희는 뭐 저는 뭐 황정현 해설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예년보다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년들보다는 약간은 좀 힘 빠진 슈퍼매치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번 주말 K리그 경기들 관람하시면서 저희의 분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알찬 축구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K리그, 다음 주도 축구 살롱!